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남편이 검사였던 시절과 대통령이었던 시절엔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불과 41일 만에 구속된 건데요. 김 씨는 끝까지 몰랐다,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심사 막바지 발언 기회를 얻은 김건희 씨는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1분가량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부의 검토. 결론은 구속이었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정 무렵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 씨의 의혹에 실체가 없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했다는 게 사실상 입증된 겁니다.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신문 과정에서 김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익을 6대 4로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의 김 씨와 증권사 직원 통화 녹취가 제시됐지만 주가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통화 음성이 존재하는 명태균 게이트의 공천 개입 의혹 역시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에서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인삼차에 대해서도 받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였습니다.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하지만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가 제시됐고 노트북 초기화, 휴대폰 교체 등의 수상한 정황까지 겹치면서 법원은 김 씨의 해명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42일 만에 김 씨를 구속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에게 내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하면서 다른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의 5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을 포함해 검찰개혁,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굵직한 과제들이 앞머리에 배치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텐데 국정위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줄기는 잡혔지만 세부 조율이 남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지 등은 당정 간 또 정부 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혁 방향이 정리된 만큼 여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26일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9월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123개로 추려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공식 1호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입니다. 방첩사 폐지를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도 국정과제에 올랐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의견이 엇갈려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2달간의 소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달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코스피 5000 시대,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을 중점 전략 과제로 제시했고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10조 원을 추가로 들이겠다는 재정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리겠다며 재정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 수도권 극한호우로 특히 인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역 앞 도로. 빗물이 가득 들어차면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지나가자 파도처럼 물결이 생겨나고 우산을 쓴 행인이 길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이 일대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버스 한 대만 지나가면 파도 쳐가지고 막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는 거 50년보다 더 된 것 같아요. 1호선 인천역 앞 도로입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불과 한 4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앞 도로는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침수된 가게를 보며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쉴 새 없이 바닥을 닦아냈고 젖은 장판을 말리느라 한여름에 히터까지 틀었습니다. 제가 장사는 멈춰놨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모래를 빨리 공수해서 쌓아놓은 상태예요.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선로가 빗물에 잠기면서 1호선 주안역과 부평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시장은 물바다가 되면서 냉장고와 쓰레기가 떠밀려왔습니다. 지하 상가에서는 상인과 손님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인천 중구의 한 야외공원에서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흙탕물 급류가 생겨 도로를 뒤덮다시피 했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해 인도가 잠겼고 도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은 오늘 하루 침수 피해가 434건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를 여는 거냐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이 오늘은 대전에서 후보 연설회를 열었는데요. 당내부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찬탄과 반탄 후보들이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는 연호를 선동했다. 출입이 금지된 전한길 씨. 충청 호남 합동 연설회에서도 전 씨는 출입을 못한 채 행사장 밖에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전한길이 가는 곳에 언론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부터 관심도 받고. 전 씨가 부채질한 당원 간의 갈등은 장외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전한길 씨는 없었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준비한 원고 대신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려 한다며 전 씨를 공개적으로 치켜 세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전 씨를 고리로 한 이른바 반탄과 찬탄파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부부의 동시 구속까지 더해져 찬탄파 후보들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을 거의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의 직위를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부부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님, 장동혁 후보님,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 강성 당원들이 야유를 퍼부으면서 전당대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개업을 옹호하는 저들이 유력에 전당대회가 당심을 모으기는커녕 갈등의 골만 깊게 하면서 국민의힘을 더 큰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필로티 구조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유일한 출입로가 있는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돼 피해가 커졌습니다. 송사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삼킬 듯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계속 물을 뿌리지만 불길이 1층 주차장 천장을 따라 확산됩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진하다 아니 뭐가 들리냐고 그거 옆에 쳐다보니까 불이 그냥 막 불길이.
이 불로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 바로 위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후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습니다. 또 전신 화상 2명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에 세워진 리어카의 폐지 더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키울 조건은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는 이곳 주차장 안쪽에 있습니다. 출입구를 포함한 주차장 전체가 검게 탔고 지금은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유일한 출입구는 불길에 휩싸였고 옥상도 없어 위로 대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건물 1층 주차장은 3면이 막혀있는 필로티 구조에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화재로 6명이 숨졌던 경기 광명의 아파트처럼 필로티가 아궁이 역할을 했습니다. 주차장 천장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2022년 5명의 사망자를 낸 과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방음벽에 쓰이기도 했는데 불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난해부터 신축 다세대 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고 2019년부터는 3층 이상 건물에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이 불에 취약한 외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14년에 지어져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